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8장 예외 처리와 파일 그 세 번째 순서인데요. 파일 그리고 입출력 버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짰고요. 이 출력된 문자열은 아마도 이와 같은 파이썬 쉘 화면의 출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요런 이제 쉘 화면을 다른 말로 콘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콘솔 화면에 출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어떤 문서나 메모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근데 얘는 저장이 될까요? 저장이 안 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저장할 수가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출력하려면 또 똑같은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hello.txt라고 하는 파일로 보관을 하고 싶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파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것은요, 컴퓨터의 저장 장치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논리적인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하드 디스크라고 하는 저장 장치 혹은 외장 디스크라고 하는 이 저장 장치에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다시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 이제 컴퓨터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내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CD 드라이브 안에 문서 그리고 하위 폴더들이 있고, 거기에 소스 밑에 가보면 이제 코드들이 있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요것들이 바로 파일입니다. 파일은 보시다시피 날짜와 종류 그리고 용량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이제 살펴볼게요. 파이썬에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파일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려면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저장 장치 내의 C 드라이브 아래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파이썬 파일이라는 폴더 아래에 hello.tx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한다고 할 때 이 파일이 들어가 있는 요 위치, 요 부분이 바로 파일의 경로가 되겠죠. 예, 저장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파일 이름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지정해 놔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어디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라 가지고 파일을 만들 때 새로 만들 수도 있죠. 혹은 기존 내용이 있을 때 그걸 덮어 쓸 수가 있죠. 혹은 기존 내용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파일을 쓸 것인가 라는 이제 사용 목적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다 썼어요. 다 쓰고 나면요, 이 파일을 닫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게 약간 애매하죠. 파일을 닫는다고요? 닫는다는 게 뭡니까? 파일을 모두 사용했죠. 그리고 나면 이 파일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의 메모리를 확보해 두는데, 이 메모리를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줍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우선 파일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요, 모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파일명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hello.txt라는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자, 지정할 때 내가 쓰겠다 혹은 읽어오겠다,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가져올지를 지정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open이라고 하는 파이썬 함수는요, 파일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제 가상의 여러분들이 정보를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객체를 생성해서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객체에다가 이제 writ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문자라든지 바이너리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읽어오기 위해서는 read라고 하는 메소드로 읽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close라는 메소드로 파일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open 했죠. 그죠? 파일명이 있죠. 그리고 W, 이거는 파일을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파일을 쓸 수 있도록 이 파일을 가져왔으니까 f.write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내가 쓸 게 없어요. 그러면 헬로 월드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에서는 메모리를 확보해 둡니다. 더 많은 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보된 메모리를 이제 쓰지 않도록 시스템한테 반환해 주는데 그 명령이 f.close입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항상 이 세 가지 포맷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요, 파일을 쓰기 위한 경로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change 디렉토리의 약의인 cd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특정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요거는 이제 커맨드 라인 명령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면 됩니다. 명령줄에서 어떤 입력을 해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요게 조금 이제 예전의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유닉스 등등의 시스템에서 아주 고전적으로 해오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방식보다 그래픽화란 방식, 이러한 그래픽화란 방식에서 특정한 메뉴를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겠죠. 그렇지만 컴퓨터 과학자들은요, 이런 커맨드 라인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일을 많이 처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만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그 경로에 여러분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자, 실행이 됐죠, 그죠? 그러면 hello.txt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생성된 날짜와 시간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ype이라는 명령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미 했던 IDLE에서 이 코드를 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작성한 코드를 C의 워크스페이스 파일웍이라고 하는 폴더로 가져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 드라이브로 이동했습니다. C 드라이브에 이 루트 폴더 아래에다가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폴더를 선택하고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 아래로 이동해 보면 물론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는 파일 언더스코어 work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IDLE를 실행해 가지고요, IDLE의 새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LE의 새 파일에는요, 이와 같이 파일명과 파일을 어떤 모드로 열지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파일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객체에다가 명령을 주는 거죠. 메소드를 주는데 hello world를 write 하라는 메소드를 줍니다. 자, 이제 write를 했으니까 이 writing 된 이 내용은 메모리에서 필요가 없죠. 그래서 close를 시켜줍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C 드라이브 아래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파일웍이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다가 교재 493페이지와 같이 file write hello.py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니 아무런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즉 hello.txt라는 파일에 write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폴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했더니 아까 없던 hello.txt라는 파일이 생성됐죠. 그죠? 열어봤더니 이와 같이 hello world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write 명령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I love Python, life is short, learn Python이라고 하는 문장을 f.write의 인자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콘솔 창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이 파일웍이라는 폴더 아래의 hello.txt를 열어봤더니 이와 같이 I love Python, life is short, learn Python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줄바꿈 문자 역/n을 넣어주게 되면요, 이와 같이 각 문장에 줄바꿈이 일어난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cmd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요, 이 명령 프롬프트에 change 디렉토리를 써서 workspace라고 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dir 명령으로 여기에 있는 폴더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cd
파일 work이라고 하는 폴더로 이동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del 명령으로 hello.txt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제 hello.txt가 삭제되었죠. 자, 이제 여기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하고 파일 write hello.py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dir 명령으로 이 폴더를 확인해 보면 현재 컴퓨터의 시간인 이 시간에 hello.txt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타임 명령으로 hello.txt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hello world, I love Python, life is short, learn Python이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띄우거나 혹은 Python IDL에서 파일 write hello.py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시켜 보면 이 파이썬 코드가 있는 디렉토리에 이와 같이 파일이 텍스트 형태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는 뭘 하는 것일까요? 오픈은요, 파이썬에서 파일을 다루는 핵심 함수인데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오픈할 때 어떻게 가져올지 그 모드를 인자로 가집니다. 또한 인코딩이라는 인자를 통해서요, 파일의 인코딩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정된 경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py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있죠. 그게 디폴트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모드를 살펴볼게요. 파일을 읽어오기 위한 모드가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파일을 읽을 때는요, R이라는 값을 써주면 되고요. 파일을 쓰기 전용으로 쓸 때는, 읽어올 때는요, W라고 하는 모드를 쓰면 됩니다. A 모드는요, append의 약자고요.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어가지고 기존 파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에 기존 파일이 없을 경우는요,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쓰기 전용으로 파일을 열어가지고 파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데 A 모드하고 다른 경우는요, 파일이 있을 경우는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보다는 이제 A를 많이 쓰고요. 플러스 모드는 뭐냐 하면은 이제 R 플러스 W 플러스 R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쓰는데 R 플러스와 같이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읽기 모드로 열어가지고 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W 플러스 이렇게 하면요, 쓰기 모드로 읽어가지고요, 읽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hello txt에서 살펴봤듯이 hello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메모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읽기가 가능한 형식, 이거를 텍스트 파일 형식이라 하고요. 특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확장자가 hello.hp나 hello.docx와 같이 인코딩을 해가지고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보통 이진 파일이라 하고 영어로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모드로 열지 바이너리 파일로 열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T를 쓰게 되면 텍스트, B를 쓰게 되면 바이너리, 이진 파일 형식으로 파일을 열거나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방식을 결합하다 보니 자, 이와 같이 write 모드, write 텍스트 모드, write 바이너리 모드, read 플러스 텍스트 모드, write 플러스 텍스트 모드, append 플러스 텍스트 모드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모드로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제 파일을 열은 다음에 파일을 쓸 때는 write를 쓰게 되고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을 적에는 f.read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노래 가사를 쓰고 역슬래시 n을 쓰게 되면요, 파일 내에서 줄바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건 알겠는데 클로즈는 왜 해주지? 파일을 닫는다는 게 뭘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새로운 용어 버퍼 그리고
버퍼링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기억 공간을 버퍼라고 하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파일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읽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읽거나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버퍼의 내용을 다 썼다 할 때는 버퍼의 내용을 디스크로 다 보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메모리를 비워야 되겠죠. 그때는 close라는 명령어로 버퍼에 있는 내용을 디스크로 보내고 메모리를 비우게 됩니다. 조금 까다로워서 제가 추가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CPU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요거는 메인 메모리입니다. 요거는 하드 디스크라는 겁니다. 얘는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저장하는 공간이라서 1테라, 2테라와 같이 큰 용량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반면에 얘는 이제 저장할 때 속도가 느립니다. 얘는 기계적 장치거든요. 반면 얘는 전기적 장치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 처리하는데 파일에 쓸 때는 이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게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수백 배 이상 하드디스크가 느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CPU이고 이게 메모리이고 이게 하드디스크일 때 이 각각의 장치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이 버스가 있는데 이 선을 따라 가지고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H, E, L, L, O 라고 하는 이 값을 여기에 보내려고 할 때 여기서는 굉장히 읽고 쓰는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1ms가 소모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100ms가 소모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5개의 문자를 한 개 한 개 보내가지고 저장하려 그러면요. 5 곱하기 100, 500ms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얘가 아무리 처리 속도가 빨라도 얘 때문에 파일을 빨리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정한 메모리에다가 미리 HELLO라고 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요 기억 공간을 버퍼라고, 이렇게 hello라는 문자를 보내놓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자를 한꺼번에 쓰는 거죠. 한꺼번에 연속된 공간에다가 한꺼번에 쓰게 되면요, 100ms에서 플러스 알파만큼의 시간이 소모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500ms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저장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내고 나면 여기에 있는 메모리는 임시로 저장해 놨다가 이 기억 공간은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 공간을 쓸 수 있게 시스템한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clos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write 명령으로 보낼 일이 없다는 정보를 줌으로써 버퍼에 있는 정보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close를 써주셔야지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무사히 하드디스크로 보내지게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여러분이 만든 내용이 파일로 저장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일에 대한 개념, 그리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들, 모드들, 그리고 버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아래쪽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